창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빚을 번유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대기업의 골목 상권 뺏기나 값비싼 부동산이 문제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한 자영업자가 한 600만 명 가량 됩니다. 세계적으로 자영업이 많은 나라고요. 우선은 자영업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을 자본이나 경영이라는 관념으로 보았거든요. 우리가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쪽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영업 쪽은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중하층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보다 월수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영업자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자기 고용 노동자, 스스로 자기 노동으로 이렇게 생계를 해나가는 그런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같은 것이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저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실업급여의 혜택을 늘려나가는 이른바 실업구조 같은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말하자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는데 지금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입니다. 그렇게 조기에 직장에서는 밀려나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은 고생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도 취업이 안 돼요. 이러니 은퇴한 부모들이 다시 돈벌이에 나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자영업을 창업하는 수들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창업을 권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는데, 이렇게 창업한 분들 가운데 50% 정도는 1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3년 안에 문 닫는 사람들이 거의 70~80%에 달합니다. 날마다 수없이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수없이 많은 폐업이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 대책은, 첫째는 우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대책인데요. 둘째로는 창업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생계형 창업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기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그런 창업들이 더 이렇게 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늘릴 거냐라는 부분은, 그거는 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수출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끔, 또 많이 투자할 수 있게끔 법인세도 바꿔주고, 이런저런 또 조세도 감면해주고, 또 전기료도 저렴하게 해주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일자리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수출 대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는 사무가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임금 국가가 있으면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옮겨가고,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지금 수출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일자리 이야기해봤자 일자리를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오히려 국가와 공공 부분이 가장 큰 고용주인 만큼 국가와 공공 부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작은 정부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정말로 흘러간 옛날의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전체 고용 가운데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그 고용의 비율이 21.3%,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공공 부분에 취업하고, 우리는
불과 7.6%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한 3% 늘려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만 가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생겨요. 복지공무원 수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복지공무원이 12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복지공무원 수가 0.4명입니다. 한 명당 30분의 1입니다. 이것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만 끌어올려도 복지공무원 20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일자리 늘어나요. 소방공무원이 우리가 지금 법적 기준 인력보다 무려 19,000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경남도 수천 명이 부족해요. 이 19,000명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런 이름 가지고 과거에 2교대에서 3교대 근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119 구급 차량이 출동할 때 탑승 인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작년 10월에 울산 물난리 그때 순직했던 소방관 이 사람은 간호학과를 나온 구급 담당이었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구조무에 투입되다가 코로나 강물에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소방관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방관 19,000명, 법적 인원만 채워도 19,000명의 정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안전, 소방관의 안전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이죠. 경찰관도 부족하고 국군의 부사관도 늘려요. 공군부문에 얼마든지 일자리 늘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재원이 어디 있냐? 단순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22조 국가 예산에서만 수당 공사나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하면 수십조 됩니다. 22조 국가 예산만 따져도 이게 얼마만한 돈이냐?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2017년도 고용 분야 예산이 17조에 달아 그중에 10조만 제대로 된 일자리에 투입한다고 한다면 10조는 지금 공무원 초임이 연봉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 2천만 원짜리 공무원 초임 그 일자리 50만 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국가 재원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를 지금 노동시간이 우리 현행법상 연장 노동시간 포함해서 주 52시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그런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 근무는 별개인 것으로, 별도인 것으로 그렇게 법을 왜곡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68시간까지 노동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장 시간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저녁에 또 휴일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죠. 그러니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거기에 또 저축산에 몰입도 되는 것이죠. 법정 노동시간 52시간만 지켜도 일자리가 최소 30만 개, 어떤 전문가들은 7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재벌 개혁 등을 통해서 지금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데 이 사람들을 대기업과 격차를 거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줄여내면 그러면 다른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자영업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 유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봅니다.